많고 제가 설문이 따로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먼저 공공지경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이전 얘기를 하면은 입주할 때는 지금 주택지구 하나 정지해야만 우리가 여기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건설이 선언했을 때 지구 하나 정리해야만 원형으로 해야만 그러는데 그거 연계되는 건지. 사실상 주거일 때만. 그러니까 지하실이나 대피소가 아니면 관련이 없고요. 지하실이나 대피소일 때 사실상 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건축물 용도는 지하실이나 대피실로 되어 있는 분들은 그것만 하나 갖고 있으셔야만 분양장이 된다는 얘기지. 나머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다만 또 한 가지 그냥 하나 더 말씀드리면 5년 재당첨 제한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투기관리지구에 적용되는 건데 관리처분을 다른 지역에서 받고 또 5년 뒤에 관리처분을 받을 때는 재당첨 제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2017년인 걸로 기억하는데 2017년에 소유했던 예를 들어서 2개 주택이다. 이걸 둘 다 관리처분을 5년 내에 받았다 하더라도 이때는 분양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일 이후에 추가로 매수했을 때만 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거든요. 요 내용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별도로 조항이나 근거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네. 권리 산정일 이후에는 지분 쪼개기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분 추가 매입은 가능한가요? 지분 추가 매입은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그 권리가격을 높이시는 방향은 가능합니다. 분양 자격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최소 지금 분양가가 46제곱미터에 지금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29제곱미터에 해당이 되는 건지? 100% 임대주택으로 배정만 안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2구짜리가 지금 100% 임대주택으로 배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양주택으로 한 세대만 넣어놓기만 해도 사실 최소 분양가격으로 인정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서울시가 인정을 해줄지 말지를 좀 이제 나중에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아직 미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이 표본 자체가 미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구역 지정일은 언제쯤 되나요? 구역 지정일은 저희가 확신을 할 수는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기획이 끝나고 동의서가 끝나면 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사실 구역 지정일도 중요하긴 한데 사전기획이 끝나면 사실 이후의 행정 절차는 자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의 행정 절차는 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한 2, 3개월이면 마무리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 말에 입안 제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쯤에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을까. 지금 다른 구역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전계획이 한 7, 8개월 정도 진행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주민설명회하고 보완해가지고 입안 제한이 한 1년 가까이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내후년 상반기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4년 상반기에 구역 지정이 될까요? 그렇게 지금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전기획 내용이나 주민분들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드실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할 수는 있고요. 일반적인 기간 정도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네. 중상향에 대해서 저희는요 토지만 세목을 갖고 있는데요. 집은 없고요. 근데 반지하 한 3평짜리 사면은 조합원 자격이 구청에 허가를 받고 허가사항이잖아요. 거래가요. 이거는 수밖에 그냥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매매는 관계없으니까요. 매매는 언제든 하셔도 됩니다. 근데 3평 갖고 있는 거는 그것만으로는 분양 자격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매매를 하시겠다는 건데 분양 자격 있는 거를 매매하시는 거는 문제 없이 매매 가능합니다. 네. 네네. 상향에 대해서 문의드리는데요. 여기 1종을 2종으로, 2종을 3종으로 이렇게 상향을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가령 내가 소유한 땅이 현재 2종이었는데 3종으로 상향된다면 그것이 여기 이제
그런데 가지고 있는 땅이 2종인데 이게 3종으로 상향된다면 이것이 평가 금액에 반영이 됩니까? 이거 평가는 기본적으로 종전자산 평가는 개발 이전에 개발 이익을 배제한 채 평가가 되는 게 기본이긴 하고요. 전체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니까 종전평가는 할 게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가 얼마가 됐는지가 상향이 되더라도 평가 금액에는 종전으로 반영한다고 네, 종전의 거래 사례나 이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여기 주택 공급 계획을 보면요. 최대 전용률은 14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최대예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최대고요. 이거를 좀 더 늘려서 평형 확대나 세대수로 확대를 해야만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84제곱미터 이상은 이제 공급받을 수 있는 분들이 268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해도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68명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나 토지 건축물의 평수에 따라서 네네네.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작은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서 59제곱미터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얼마 정도로 평가받는지 순위를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넓은 평수가 지금 넓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넓은 평수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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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 많으신데요. 네, 좀 애매한 분양권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이 동네 다세대 주택에 적은 평수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3층에 원래 30년 전에 건축되어 있었던 구청에 알아보니까 위반 건축 분양 무허가가 아닌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분양 자격이 주어지는지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세대가 아닌 거네요. 위반 건축물이니까요. 네, 그때 다세대 건축물에 원래 초창기 때 세워질 때도 있었으나 그 3층만 분양을 받지 않은 등기를 하지 않은 구청에 알아봤더니 위반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허가하고 개념이 다르다는데 이것은 그 건지스의 토지 소유를 토지는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애매해서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일단 무허가도 위반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건축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의 법에서 등록 무허가 같은 경우는 분양 자격을 좀 주었다 보니까 현재까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허가든 위반 건축물이든 위반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이 아니에요. 근데 등록 무허가에 한해서는 분양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등록 무허가가 아닌 건축물은 분양 자격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거는 건축물이 아니니까요. 네. 지금 공동적인데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면 그래도 계속 있을 거는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매매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네. 증여나 매매나 아무 관계 없습니다. 대신 이제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만 있는 거죠.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한 게 있고 허가를 안 받아도 매매 가능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어떤 허가?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그 면적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담부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될 때는 또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허가를 받고 뭐 최종적으로 등기 이전이 됐다 그러면 뭐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그 기간도 있잖아요. 그 이상이어야 매매한 돼요? 기간은 허가 받아가지고 매매해야 되는 그런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허가 받는 기간이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내년 8월 30일까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추가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그 전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일 때는 주거는 6평방미터 이상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허가를 받아서 매매를 해야 되고요. 뭐 여기는 산업지역이 없으니까 네, 주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언제까지 그 기간이 허가받아서 매매가 가능한지요? 기간이요. 허가 받는 기간이요? 허가 받는 건 구청에서 이제 사실상 주택으로 하는 사실상 이제 실거로 따져가지고 허가를 해주는데 뭐 기간은 구청에서 네, 뭐 행정처리 기간 정도만 소요되겠죠. 네, 아까 옆에 질문 주셨던 것 같아요. 없으신가요? 네. 현재 거기 토지 등 소유자가 한 2,700세대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건축 계열을 보면 2,401세대만 분양 세대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설명하신 거로 여러 가지 지하하고 공유하고 세대 이어서 허가해서 모든 사람이 조합원 자격이 있다면 300세대에 가까운 숫자는 어떻게 제거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뭐 주민분들 통해서 받은 내용은 그런 분들 다 포함했을 때 한 2,700, 2,700 그렇게 파악되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분양 자격이 다 있다고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한 300세대 정도 추가로 좀 확보를 해야만 그런 분들께 다 주택이 분양이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00에서 플러스가 아니라 그런 분들 다 했을 때 한 2,700 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2,700세대가 분양한 바와 같이 분양 자격을 갖고 있다면 그 300세대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신가요? 네, 그거를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그 위원분들하고 서울시를 최대한 설득해서 뭐 사업을 좀 해보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떤 수준으로든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잘라야 되는 그건 어떤 기준인가요? 권리가의 기준이죠. 네. 네, 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이주비 대출 지원이 되는지나 지금 5년 재당첨 제한과 이주비 대출 제한과 같은 정부의 규제가 그냥 빠른 사업성을 요구하는 정부 제도가 맞지 않는데 이러한 애로사항을 정부와 서울시에 업그레이드 계획을 있으신지 기존은 민간 재개발이나 공공 재개발이나 동일한 기조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재개발은 특이하게 추가 이주비 대출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금융 규제로 인한 이주비 외에 추가로 이주비를 대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식적으로 이제 유권해서를 받은 부분은 아닌데 국토부랑 얘기를 해보니까 추가 이주비에 대한 한도는 없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 금융규제를 피해서 건설사가 제한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건설사의 뭐 지급 보증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추가로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공자 선정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뭐 그런 제한을 하는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방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재당첨 제한은 투기과열 지구면 해당되는 거잖아요. 투기과열 지구가 해제되지 않으면 재당첨 제한은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뭐 개선될 것 같진 않아요. 투기과열 지구를 해제할지 말지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5년 재당첨이라고 해서 무조건 5년 재당첨 제한은 아니에요. 아마 2017년으로 기억하는데 17년 이후에 추가 매수한 것만 그 전체 구역이 재당첨 제한으로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매수했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까 전에 공정 토지 거래 기준으로 토지 보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토지 보상 기준에 대해서 어디에서 하는지 시행사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나 구청에서 하는 건지 그 기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해지 1과 해지 2가 달라요. 토지 그 거래 금액도 다르고요. 이거에 대한 그런 보상 체계를 어느 주체가 누리는지 기준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고 아까 전에 또 2,700세대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토지 소유하고 있는 아현동에 여기 299세대가 한
이게 207차 세대는 뭔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라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그 질문하신 분 중에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이 넓은 평수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그러니까 확실한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종전자산, 종무자산은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감정평가는 자치구에서 2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평균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선정하진 않습니다. 재개발구역은 전부 다 자치구가 2인을 선정해서 산술평균합니다. 그리고 종전자산 평가는 기본적으로 개발이익을 배제를 하고 단독주택이냐 아까 집합건물, 대설이나 연립이냐 빌라냐에 따라서 평가 방식이 조금 달라요. 뭐 좀 복잡한 얘기인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하고 토지를 구분해서 평가를 합니다. 건물은 감가상각을 감안한 원가법으로 평가를 하고 토지는 거래사례비교법, 얼마 정도로 거래가 됐는지에 따라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합건물은 아까 토지랑 건물이랑 얘는 일체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통으로 보고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합 건물이 유리하게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원가법에 따른 감가상각을 100% 적용받지는 않으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그 토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이 네네네네. 했는데 이게 맞는 거죠? 일반적으로 정관상으로 그렇게 종전 가액이 많은 사람한테 순위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시행규정상에 그렇게 반영이 될 거고요. 한 5, 6년 전에 다가구 주택이 그 공유지분을 갖다가 매입해서 있는데 실제 거주는 한 적이 없는데도 분양 대상자가 되는지 하고 지금 이거를 자식들한테 바로 증여를 했을 경우에도 그 소분양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실거주랑 소유권 이전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실거주랑 소유권 이전은 아무 문제 없고요. 그 주택 자체가 분양 자격이 있는 주택인지만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바로 지금 저 대상이 된다면 바로 아이들한테 증여를 하더라도 수중자가 분양 대상이 되는지. 네, 분양 자격은 있고요. 다만 이제 부담부 증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 대상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건 구청 확인하셔가지고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요 일가구지 주택장에서 그 분양권이 주택자라 해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율을 주고 있는데 그 분양이 이해가 안 돼요. 헷갈리시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지하실이나 대피실,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경우만 그 무주택 세대주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닌 사람은 관계 없습니다. 네. 그 다주택자여도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 분양 자격? 네네네네. 제가 사실상 주거가 여기 구역은 예민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서 좀 헷갈리신 것 같고요. 이쪽은 사실 그 전세를 주고 있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2주택자예요. 네네. 그래도 분양이 되나요? 갖고 계신 게 대피소나 지하실만 아니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소유자가 부모인데요. 거기에 살고 있는 게 자식이면 그 자식한테도 뭐 이사비용이라든가 이런 혜택이 오나요? 처음부터 다시. 네. 그러니까 부모 소유인 집에 자식이 살고 있는데 그 자식 나중에 기대받고 그럴 때 그 이사비용 이런 것과 다 나오는 거예요. 소유자인데 세입자는 아니신 거잖아요. 그냥 살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는 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살고 있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세입자로 들어와 계시거나 이런 게 아니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소유자로 인정이 돼서 토지보상법 적용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이전비, 이주비, 그리고 세입자 임대주택은 적용을 못 받으세요. 네. 소속 이게 87년에 쪼개진 거는 안 된다는
어떤 주택이죠? 단독 다세? 다세대요? 네. 다세대는 쪼개져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아니, 나는 87년에 이후에 쪼개져서 아, 다세대는 2020년 8월 20일 전에만 쪼개져 있으면 돼요. 네. 현재로 거주하지 않아도 얼마 전에 중요한 건물인데요. 현재 주소지로 거주하지 않아도 부담권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실거주랑 매매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데 괜찮은 거죠? 네, 문제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집이 두 개가 있는데요. 집이 두 개가 있는데요. 네네네. 하나는 제 명의로, 하나는 딸 명의로 되어 있어요. 구역 내에 두 개라는 거예요? 네네네. 네. 집이 옆에 바로 건너편에 집이 있거든요. 네. 건너편 쪽에 집이 하나 있고 다른 쪽에 그 안에는 있어요. 집이. 그러니까 아역 구역 내에 하나, 그 외에 하나라는 얘기신 거죠? 같은 아현동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아역 구역 내에 하나라는 거죠? 네. 아현동이지만 아역 구역 내에 두 개. 네. 네. 그런데 이제 당연히 등기는 이미 딸을 낳고 넘어가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딸하고 동거 같이 살고 있어요. 네. 세대가 분리가 안 되는 상태에 대해서. 네. 그러면 딸이 분양 자격을 주어주려고 하면 딸을 세대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분리세대 적용 받으셔야죠. 네, 세대 분리 하셔야죠. 언제까지 그게 돼 있어요? 세대 분리요? 분양 신청 전까지만. 네네네. 근데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조합원일 때는 조합 설립할 때 전까지 해놓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시행자 지정 전에는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네. 안 하게 됐을 때는 그냥 현금 청산. 그냥 하나로 인정해서 하나로 인정되는 거죠. 현금 청산. 100% 청산은 아니긴 한데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요. 다세대 주택이고요. 저희 엄마가 지하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명의도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부분 등기는 안 돼 있지만 재산세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 분양 자격이 가능한 건가요? 다세대면 집합 건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등기랑 관계없이. 그 판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별도 소유권이라고 인정된다고 저희도 보고 있는데 네. 최종적으로는 법률 검토랑 구청 허가는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는 그거를 마무리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분양권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판례상으로는 주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렇게 설득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증빙자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증빙자료가 재산세 납부하고는 상관이 없이 다른 증빙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구분 의사. 그러니까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쪼개져 있거나 개별적으로 분양되어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아직 조합이 설립이 되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네, 증빙 자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 분양 시점에. 어떤 증빙자료지? 뭐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분양받은 증빙 자료나 분양이 아니라 중간에 구매를 한 거예요. 네? 중간에 매입을 한 거예요. 10년 전에. 매입을 할 때는 등기권리증을 받으시잖아요. 그 뒷단에 붙어 있는 서류가 있을 거니까요.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거 확인을 하거나 구청의 건축 허가 대장을 확인하거나. 그래서 어떻게 기재가 돼 있어야지 분양권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 개별적으로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증빙이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없을 때는 구청의 건축 허가 받은 사항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절차가 필요한 서류가 그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서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안내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신경 그렇습니다. 네, 인구 번역이가 많아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소유하고 있는 집에 한 편에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받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장은 저희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주택인데 영업행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공장으로 한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보상을 세입자가 받으시겠죠? 세입자 아니고 소유주는 못 받으시겠죠? 네.
남편이 계속 같이 그 같은 세대면 같은 세대면 네, 맞아요? 네네네. 소유자는 토지보상법 대상이 아니에요. 아, 네. 대충 마무리된 것 같은데, 네, 두 분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면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고 완공을 언제, 준공을 언제로 계획하고 뭐 재개발에서 사실은 네, 먼 얘기인데, 네.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역 지정하는 동안 내후년 상반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사실 부동산 경기도 되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뭐 나중에 사업 진행하는 거 있어가지고 1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빠르게 된 사업장은 진짜 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5년 만에 마무리한 사업장도 있어요. 근데 서울시 평균 15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5년에서 15년 사이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너무 갭이 심하니까 구역별로. 네. 근데 최대한 주민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이 사업 계획이 적정하게 나왔을 때는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건물가에 몇 년 전에 저희 안 된다고 받았잖아요. 건물가액을 한정하는 거를 지금 하면 예전 거 주신 걸로 하는 건지 아니면 요즘 시대에 맞춰서 건물가에 산정되는 건지. 예전에 뭐 드린 게 있나요? 저희는 뭐 드린 게 없는데. 저희가 예전에 네. 그 구청에서 평수에 맞춰서 그걸 얼마를 내야 되고 몇 평에 이게 산정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추정이거든요. 네, 구청에서 한 것도 추정이고 저희도 내년쯤에 추정해서 같이 안내를 드려요. 근데 이게 확정되는 게 아니라고 안내를 드리거든요. 확정되는 거는 관리처분 시점에 평가를 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시점에 대해서 물가나 이걸 해서 다시 산정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새로 평가를 해서 산정하죠. 근데 이제 계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다는 거를 그 시점에 추정해서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토지 소유자 조합원들 해가지고 분양 세대가 2,406명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평방미터가 39m짜리 있는 게 646명이 나와 있어요, 조합원들이. 근데 여기 전체 세대수에는 1,094명으로 나와 있는 건데, 여기를 구분을 저는 거를 그 세대수가 그 갖고 있는 평수에 맞게 이게 세대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건축 계획을 계략적으로 해보니까 나온 숫자고요. 네, 이거를 매칭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네, 이거는 나중에도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평수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장. 그래서 너무 작게 나와 있어서. 그 지금 세대 토지등 소유자가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최대한 이 부분을 좀 완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게 전체적으로 나와서 세 군데에서 구분 짓거나 평수 대충은 이렇다고 예상을 잡으신 거라니. 그냥 이 정도 땅덩어리에 뭐 배치를 해보니까 계략적으로 이 정도 나왔다는 감을 잡기 위한 거지 이거를 실제로 건축 설계를 한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2차 설명회는 마무리 지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권리관계나 뭐 분양자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실 거고 궁금해하실 건데요. 주민분들 이제 대표단을 구성하시면 그쪽에 문의를 하시거나 저희 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오늘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됐다 하더라도 다음 기회에 충분히 해소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걸로 오늘 설명회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